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열심히 하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하든 어느 나라에서 하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적인 환경에서 또 저만이 생각하는 독특한 방법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잘 따라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은 몇 회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끝없이 계속합니다. 어휘에 관한 얘기도 할 것이고, 문법 또는 작문,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얘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수준에 맞는 영어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영어. 그 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수준이라고 하는 게 영어 수준이 아니고요. 영어 수준이 아니고 나의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쓰는 어휘들이 있어요. 우리말 어휘요. 내가 쓰는 어휘들이 있고 내가 쓰는 문장들이 있고 내가 쓰는 수준의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의 말을 영어로 바꾸어서 영어에 빗대서 영어도 같은 그 어른의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 스스로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쉬운 단어만 공부를 하게 돼요. 너무도 쉬운 단어. 이거 아니면은 쉬운 단어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단어를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려운 단어의 기준도 잘 모르고요. 그죠? 조금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어려워. 이거는 내가 공부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걸 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쉬운 것부터 해야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쉬운 단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쉬운 단어와 어려운 단어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들이 많이 쓰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속에서 제가 지금 그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는데 꼭 그들이 쓰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영국 사람이라면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날 기초 영어, 기초 단어, 이런 소리만 하니까, 말을 하려고 치면은, 또는 글을 쓰려고 쓰면은, 시도를 하면은 맨날 똑같은 소리밖에 안 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좋다, 아름답다, 맨날 beautiful, good,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글을 씁니까? 어른인데 우리는. 맨날 유아적으로 공부하고 유아적으로 어휘를 외우고 유아적으로 문법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돼요. 맨날 기초 왕초보 이런 소리만 듣고 기초 왕초보도 엉터리만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기초를 공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엉터리로 배운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성립이 될 만큼 우리는 이상하게 영어를 함부로 마구잡이로 배워도 되고 가르쳐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참 좋다라고 말할 때 일단 사람을 빗대 볼까요? 저 여자 참 예쁘다. 그러면 she's beautiful만 우리는 씁니다. she's beautiful. 돼요? 맨날 사람 보고 she's beautiful 하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요. pretty요. she's pretty. 평생 beautiful하고 pretty만 쓰다가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언젠가 다 배웠어요. charming. 아시죠? charming.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광고판에 charming 나와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어요.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She's charming. 참 매력적이다. 선생님 매력적이면은 attractive. 아이고 모두 다 attractive밖에 몰라요. 그죠? attractive. 평생 attractive, good, beautiful, pretty 이것만 쓰는 거 아니라는 거죠. She's charming. 매력적이죠? She's lovely. 참 예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Love. 사랑이 lovely 담겨 있는 내 사랑의 마음을 뿜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She's lovely. 이렇게 씁니다. 애기를 보고 예쁜 애기를 보고 wow. She's charming. She's lovely. 얼마든지 쓰게 되지요. fantastic, 정말 대단하다. spectacular, 굉장하다. 이런 단어들이 초급에서는 어렵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초급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초급은요, 미국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에요. 그게 초급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말,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답게 써야 하는 말, 이게 다 초급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나 어른인데 왜 맨날 그것밖에 못 쓰고 맨날 프리티밖에 못 쓰냐는 말이에요. 내 수준에 맞는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다 기초예요. 다 기초. 어른이라면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어른이라면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수준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왕초보라도 비록 왕초보라도 그게 내 수준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어 다음에 동사 맨날 이런 거만 배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배우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휘. 사실 여러 개의 품사 중에서 다양한 품사 중에서 내 말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어른이다라고 바깥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품사는 기본적인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를 많이 알아두면은 말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명사도 당연히 많이 알아야죠. 명사요. 명사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말 명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명사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말로 쉽게 하는 것들을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황장애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공황장애. 이게 영어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고급 영어인데 그 고급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단어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공황은 뭡니까? 공황. 패닉의 패닉. 갑작스럽게 닥친 공포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황장애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내 몸의 정신체계가 내 몸의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자, 체계적으로 모든 게 순서대로 잘 짜맞춰 있으면은 오더입니다. 오더. 순서가 잘 짜져 있다고 하는데 disorder, D-I-S-O-R-D-E-R, disorder라고 하면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형태가 무너진 겁니다. 순서가 깨진 겁니다.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생긴 겁니다. disorder, D-I-S-O-R-D-E-R, disorder, panic, P-A-N-I-C, panic disorder.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공포감에 밀려오면서 정신적으로 분열됩니다. panic disorder.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는데 갑자기 공포감에 밀려와요. 혼자 있는데 갑자기 두렵고 갑자기 정신적으로 발작 증세 같은 게 생기는 듯해요. panic disorder. 물론 그 하나하나마다 지칭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공황장애라고 한다. panic disorder.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우리 수준의 말을 배우자. 성인 수준의 말을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단어예요. 이런 단어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문장 속에서 활용하면서 영어를 익혀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말들, 나의 정신적인 대한민국에서 수준에 맞는 영어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 이래야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하면서 쑥스럽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공황장애라고 했는데, 발작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공황발작, 공황장애가 생겨서 내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발작 증상, 하면서 발작 증상을 보이죠? 그 발작이라는 단어, 그거 어렵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attack입니다. attack은 뭐예요? 아시잖아요. 공격이잖아요. attack, 공격. 그래서 공황이 나를 공격한다.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panic attack. 가만히 있자. 이건 뭘까요? 심장은 뭡니까? heart. 심장 발작은 뭐예요? heart attack. 그렇죠. 심장마비를 heart attack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쉽네요. 그죠? 내가 일반적으로 듣고 쓰고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 말이 미국에서는요. 당연하죠. 사람은
환경이 비슷해요. 사람은 몸에서 생기는 변화가 비슷해요. 내가 미국 사람이든 내가 한국 사람이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익히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형용사. 어른이라면 맨날 beautiful만 쓰지 말고 charming. 어른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쓰는 단어입니다. charming, attractive, lovely.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참 관능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나의 감각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sensua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sen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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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적이다. 아주 그냥 멋있어 보인다. 이럴 때 sensual. 이게 보세요. 제가 사람을 빗대서 말을 했습니다만 사물을 보고도 lovely. 사물을 보고도 charming. 꽃을 보고 lovely. 꽃을 보고 charming.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형용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정한 명사들, 내 수준의 명사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말이죠.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그죠? 다이어트. 그러면은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I'm on a diet. I'm on a diet. 다이어트입니다. I'm on a diet. 그죠? 이런 표현도 알아야 되겠고 참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 속에 나오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될 문장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맞아. 내가 늘 쓰는 말인데 대한민국의 특수한 환경에서 늘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말을 영어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처음부터 영어 왕초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뭐 How are you, good morning 또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휘를 포함해서 또 문장 익혀보고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영어에 대한 모든 감각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깨워나가고 일궈나가고 영어를 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